아침에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자는 동안 입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한다고 알려져 물을 마셔도 되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치하고 물을 마셔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마셔도 되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을 마셔도 되는지, 그리고 물을 가장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침은 입 안에서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역할과 세균을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에 침샘을 자극하는 근육 활동이 저하되어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자연히 입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입냄새가 특히 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 목으로 내려갈 때 구강에 미생물이나 세균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균 덩어리를 먹는데 괜찮을까요? 물에 쓸려 내려간 미생물과 세균은 위에 도착하면 대부분 위산에 의해 죽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아침에 물 마시는 것과 식전 양치도 입 안의 위생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특히 김혜성 박사님은 입안의 진지발리스의 세균은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구강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마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분이 부족한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몸이 차가운 노인은 온돌방이나 따뜻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새벽에는 닭을 돌보고 농장을 둘러봅니다. 큰 체구는 아니지만 탄탄하고 날렵한 몸을 가진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갑부도 눈을 뜨면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밤새 끈적였던 피를 묽게 한다면서 말이죠. 부자들의 보약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부자가 먹는 보약, 아침에 먹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상온의 물을 마십니다. 가끔 아침에 시원하게 냉장고의 물을 꺼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에서 37도인 반면 냉장고 속 물의 온도는 4에서 5도이므로 체온과는 무려 32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변비가 생기거나 감기에 걸립니다. 더욱이 30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차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상온의 물을 마시고 겨울철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삼투압 작용으로 물 중독이 나타납니다. 이런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을 적당량 섭취합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한 경우 소금을 통해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는 책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물만 많이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자는 현대의학에서 저염식을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김영진 저자의 소금 섭취 비법을 살짝 살펴볼까요? 저자는 주로 음식에는 볶은 천일염, 마시는 물에는 죽염을 혼합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죽염은 독소 물질이 제거된 알칼리성이므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운 죽염에는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행을 좋게 하고 미네랄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예찬합니다. 짠맛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몸속의 짠 기운, 즉 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된다고 말하며 그 역시 소금 섭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고 그렇게 소금 섭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통해 기존의 저염식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마시는 물이 소화를 돕습니다. 최근 출간된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식후에 물을 마셔도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물 마시기에 이점이 너무나 많지만 반대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밥과 함께 물을 마시거나 밥 먹은 직후에 바로 물을 마실 때인데요. 식사 중이거나 직후에 곧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라고 대장 전문의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오히려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음식물에 더 잘 달라붙어 소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물 사이사이의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소화 효소가 음식물 사이 공간을 파고들기 힘듭니다. 이때 물을 한 컵 마시면 음식물 사이로 공기로 채워져 있던 빈 공간에 물이 채워지면서 소화 효소가 그 사이 공간에 함께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덕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 소화 작업이 착착 이루어지지요. 만약 물을 마시지 않아 음식물 사이에 공기가 가득한 채로 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주변이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접촉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하고 독소와 노폐물로 변해 우리 신체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식사법 중에는 오류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식후에 섭취하는 물도 이러한 오해에 해당됩니다. 식사 후에 물을 마셔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고 물을 마셨을 때 소화가 더 잘 된다면 얼마든지 마셔도 좋습니다. 대장 전문의의 설명이 참 쉽고 인상적입니다. 이제 식전, 식후에도 물을 자신 있게 맛있게 드셔도 좋습니다. 김영진 작가 역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식사 전후에 물 마시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액은 산도가 1.5에서 2이므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성 물질이 분비되는데도 위장 점막에 물이 부족하면 위장 조직이 화상을 입고 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초기 단계의 위염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식 전후에 물 마시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똑똑한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물 섭취 시에 흔히 했던 오해에 대해 이 영상을 통해 확실히 풀리셨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